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성일 하이텍이 상장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라서 IPO에서도 매수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배터리 재활용 관련 영상에서 리유즈와 리사이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일 하이텍은 대표적인 리사이클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IPO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해해서 만들 때 사용했던 물질들을 분리해서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먼저 이번 IPO 일정을 살펴보시면 성일하이텍은 7월 11일에서 7월 12일까지 이틀간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인 저희들은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의 청약을 진행할 수 있고, 환불일은 7월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환불일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에 상장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KB 대신 삼성증권으로, 청약을 하시려면은 3개 증권사 중에서 1개는 계좌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7,000원에서 47,500원 구간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얼마나 이 기업이 매력적인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딱히 애널리스트들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1년간 증시를 상승 리드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심리도 일부 작용하면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유지되는 종목들은 결국엔 시가총액의 증가로 보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런 시장의 상황 때문에 더욱이 새로운 섹터에 주목하는 자금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성일하이텍이 상장이 되면 국내에서는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CNG, 포스코 HY 클린메탈, 코스모 화학 정도가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미코와 리사이클,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정도가 대표적인데, 지난번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지금의 2차전지 소재와 비슷하게 경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배터리들은 중국 업체로 수거돼서 리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일하이텍에 들어오는 물량은 북미, 유럽, 한국 쪽이 주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현재 기술로는 건식, 습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식, 습식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습식 재련 공정을 거쳐서 물질을 추출을 하는데, 그러면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습식 재련 공정을 거치기 전에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건식 공정의 경우에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가능하지만, 고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설비를 까는데 투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습식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슬래그에 포함된 금속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습식의 경우에는 투자비 부담이 적고, 배터리 물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튬, 망간을 회수하는 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습식 공정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폐배터리 시장의 본격 개화는 2024년 이후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들의 교체 시기가 되려면 2024년 이후로는 돼야 되기 때문이죠.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수요보다 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앞으로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보다도 더 배터리 재활용 쪽에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터리 재활용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40%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놓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왜 중요한지는
2차 전지의 원재료 수요량과 최근 치솟은 가격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커머디티성 물질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려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수급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니켈, 리튬의 가격이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원재료 조달에 대한 부담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핵심 메탈의 수급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글로벌 채굴 능력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2026년이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때문에 더욱이 기존에 사용된 배터리의 물질들을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셀메이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하이텍은 현재 삼성 SD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1년만 기준으로 6.1만 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셀메이커들의 공장 인근에 주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중국에 있고, 2024년까지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폴란드, 독일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대해서 17.3만 톤까지 캐파를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헝가리 법인만 보면 21년에 연간 매출 200억, OPM 7.2%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49억 원에 OPM이 16.8%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마진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3공장까지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리튬 9,000톤, 코발트 니켈이 1.4만 톤 가까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 매출은 2,300억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익률은 10%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만 하는 경쟁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익률이 마이너스 수준인 미국의 라이사이클의 24년도 실적을 당겨와서 반영한 밸류에이션인 멀티플 25배 수준을 반영을 하면 성일 하이텍의 시가총액은 8,500억까지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장사 수준까지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최근에 2개년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는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국내 증시를 리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상단의 밸류인 5,600억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상장 초기에 매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PO에 참여해서 물량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많아봐야 34%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에는 좋은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다가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사업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많은 업체인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